강태준은 서울의 하늘을 가르는 88층짜리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에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태준 테크놀로지의 본사는 강남구의 중심부에 우뚝 서 있었고 그 건물의 반짝이는 유리창은 마치 그의 성공을 자랑하는 듯했다. 51세의 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술 기업가 중 한 명으로 1조 5천억 원, 약 12억 달러의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 정유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태준은 천천히 창문에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들어와, 유진 씨. 유진은 긴장한 모습으로 보고서를 건넸다. 그녀는 3년 동안 태준의 비서로 일해왔지만 여전히 그의 존재 앞에서는 위축됐다. 태준의 성격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냉혹하고 잔인하며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욱 그랬다. 이번 분기에도 예상보다 20% 상승했습니다. 특히 AI 부문에서 큰 성장을 보였고 유진이 설명을 시작했다. 태준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중단시켰다. 요약해서 말해, 난 시간이 없어. 유진은 빠르게 말을 줄였다. 네, 회장님, 모든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고 총수익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태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이런 소식은 당연했다. 그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항상 최고였고 첫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도 불과 3년 만에 시장을 장악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누구보다 냉혹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오늘 일정은? 태준이 책상 뒤로 걸어가며 물었다. 오전 11시에 중국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 오후 2시에 신제품 개발팀 미팅, 그리고 오후 4시에 새 인공지능 프로젝트 검토가 있습니다. 유진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태준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실 청소하는 날이지? 새로운 청소부가 오는 날 맞지? 유진은 순간 불편해 보였지만 빠르게 감정을 숨겼다. 네, 오늘부터 김미숙 씨가 회장님 사무실 담당입니다. 태준의 얼굴에 흥미로운 표정이 스쳤다. 그래, 지난번 청소부는 왜 그만뒀지? 유진은 말을 고르는 듯했다. 장 씨는 회장님께서 그녀의 청소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신 후 사직했습니다. 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기억나네.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내 사무실을 청소할 자격이 있나 싶더라고. 이번에 오는 사람은 어때? 배경 체크는 했어. 김미숙 씨는 45세 싱글맘입니다. 딸 하나를 키우고 있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추천서도 좋았습니다. 태준은 무관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오늘 새 오락거리가 생기겠군. 유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원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그들의 지식, 교육 수준,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에 대해 질문하고 놀리는 것을 일종의 게임처럼 여겼다. 유진은 그의 이런 행동을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 치료비를 생각하면, 그리고 유진 씨, 태준이 갑자기 말했다. 네, 회장님? 내 서재에서 그 문서 좀 가져와. 알지? 내가 번역 프로젝트로 쓰던 그거. 유진은 즉시 무슨 문서인지 알았다. 태준이 가끔 자랑하던 그 고대 문서. 여러 언어로 쓰여진 서울 최고의 번역가들조차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그 문서였다. 태준은 그것을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네, 가져오겠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대답하고 방을 나섰다. 태준은 다시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작고 하찮아 보였다. 그는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있다고 느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회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유진이 고대 문서가 담긴 유리 케이스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고마워, 유진 씨. 이제 중국 투자자들 회의 준비해. 유진이 나가자 태준은 문서를 바라보았다. 이 문서는 5년 전 그가 중동 출장, 중한 골동품 상인에게서 구입한 것이었다. 그것은 여러 고대 언어로 쓰여져 있었고
서울의 5명의 최고 번역가들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다. 태준은 이 문서를 이용해 자신이 얼마나 지적으로 우월한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했다. 오전에 회의들이 끝나고 태준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항상 사무실에서 혼자 식사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을 좋아했다. 이것이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정확히 오후 1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은 시계를 확인했다. 새 청소부가 온 시간이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차갑게 말했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약 12살로 보이는 소녀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저는 김미숙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 사무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태준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미숙은 평범한 외모에 지친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오랜 육체 노동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준이 소녀를 가리키며 물었다. 제 딸 서연입니다. 오늘은 학교가 일찍 끝나서 죄송합니다. 데려올 곳이 없어서요. 서연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태준의 관심을 끌었다. 그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지혜와 깊이가 있었다. 학교가 일찍 끝났다고? 몇 학년이지? 태준이 물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태준은 비웃음을 지었다. 중학생이라 공부는 잘하나? 미숙이 불안하게 개입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항상 1등입니다. 선생님들도 매우 칭찬하시죠. 태준은 관심이 생겼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래? 그럼 너의 어머니는 청소부인데 넌 똑똑하다는 거야? 서연은 눈을 내리깔지 않고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어머니는 청소부이시지만 제게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제 숙제를 도와주시고 책을 읽어주셨어요. 태준은 놀랐지만 빠르게 감정을 숨겼다. 이런 어린 소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 그럼 넌 뭐가 되고 싶은데? 언어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태준은 큰 소리로 웃었다. 언어학자, 야심찬데 몇 개 언어 할 줄 알아? 미숙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서연아, 우리 방해되지 않게 저쪽에 가서 책 읽고 있으렴. 하지만 태준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아니, 괜찮아. 난 이 대화가 흥미롭군. 그래서 몇 개 언어를 할 줄 아는데?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본 후 다시 태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는 11개 언어를 할 줄 압니다. 태준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12살 청소부의 딸이 11개 언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11개? 그가 조롱하듯 물었다. 그럼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를 11개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요, 11개 언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태준은 더욱 흥미로워졌다. 이것은 그의 평소 게임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유리 케이스에 담긴 고대 문서를 꺼냈다. 그래? 그럼 이걸 읽어볼래? 그가 문서를 서연 앞에 내밀었다. 서울 최고의 번역가들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문서야. 네가 정말 그렇게 많은 언어를 안다면 이것 좀 읽어봐. 미숙은 당황했다. 회장님, 서연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어려운 과제를 어머니 괜찮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모 한번 볼게요. 서연은 문서를 받아들고 주에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태준은 팔짱을 끼고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어린 소녀가 곧 당황해하며 포기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문서를 읽어 내려가며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텍스트를 따라갔다. 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러 고대 언어로 쓰여진 문서네요. 고대 중국어, 산스크리트어, 아랍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그리고 중세 라틴어도 보이는데요.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이 아이가 적어도 몇 가지 언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내용이 뭐지? 그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이 문서는 진정한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여러 고대 현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태준이 참을성 없이 물었다. 문서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각 부분을 올바른 순서로 읽어야 해요. 이건 일종의 퍼즐이에요. 서연이 설명했다. 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최고의 번역가들에게 이 문서를 보여줬지만 누구도 그것이 퍼즐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풀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롱보다는 호기심이 더 묻어났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은 의자에 앉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소녀가 정말 그녀가 주장하는 것처럼 11개 언어를 할 줄 안다면, 그리고 그 고대 문서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상황이었다. 좋아, 기회를 주지. 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내일 다시 와서 이 문서를 번역해봐. 만약 네가 정말로 할 수 있다면 나도 인정해주마. 미숙은 불안하게 딸을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번역본을 가져오겠습니다. 태준은 서연의 자신감에 점점 더 흥미를 느꼈다. 이 소녀는 대체 어디서 이런 자신감과 능력을 얻은 것일까? 청소부에 딸이 어떻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지? 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도서관이요. 저는 매일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가요. 그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중국인 선생님께 중국어를, 시리아에서 오신 분께 아랍어를 모두 무료로 배울 수 있었어요. 태준은 믿기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사립학교와 개인 교사들에게 수백만 원을 지불했지만 이 소녀는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이런 지식을 얻었다는 것이다. 흥미롭군.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일 보자. 미숙과 서연이 떠난 후 태준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그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 학벌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다. 유진 씨, 김미숙과 그녀의 딸 서연에 대해 모든 정보를 모아줘. 내일 아침까지.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매우 흥미로운 날이 될 것 같았다. 김미숙과 서연은 대형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은 반지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들의 집은 단 하나의 방과 작은 부엌, 그리고 좁은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천장이 낮아 미숙은 종종 허리를 굽혀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서연아, 오늘 왜 그랬니? 미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 강태준 회장은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일자리를 잃으면 우리는... 서연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미 숙제를 시작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문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한 고대 언어들이 모두 들어있었어요.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딸의 놀라운 재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서연의 능력은 때로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충돌했다. 사람들은 청소부의 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는지 의심했고 때로는 그녀를 이상한 아이로 여겼다. 네가 그 문서를 정말 번역할 수 있니? 미숙이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도서관에 가서 좀 더 조사해 볼게요. 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미 늦었어, 서연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제발요, 어머니. 이건 중요해요. 저는 그 강태준 회장님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미숙은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서연은 항상 그랬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정의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학습 능력은 미숙은 딸이 어디서 그런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종종 궁금해했다. 알았어. 하지만 9시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해.
서연은 기뻐하며 어머니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서연이 도서관으로 떠난 후 미숙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지금까지 일해본 고용주들 중 가장 오만하고 냉혹한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자리가 필요했다. 월급이 좋았고 서연의 교육비를 위해 모든 돈을 저축하고 있었다. 미숙은 낡은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가끔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위로를 얻곤 했다. 사진첩을 넘기자 서연의 아버지 영호의 사진이 나왔다. 그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영호는 언어학 교수였고 6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서연은 분명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이었다. 여보, 우리 서연이가 당신을 닮았어요. 미숙은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그녀는 당신처럼 언어에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고집이세요. 그것도 당신을 닮았네요. 영호가 세상을 떠난 후 미숙은 혼자서 서연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딸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미숙은 때로는 하루에 3개의 일자리를 가졌고 서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책과 학습 자료를 구해주었다. 한편 서연은 지역 도서관에 도착했다. 오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도서관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서연은 익숙한 길을 따라 언어 섹션으로 향했다. 서연아, 오늘도 왔구나. 도서관. 사서 박지영이 반갑게 인사했다. 지영은 서연이 5살 때부터 그녀의 학습을 도왔던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영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연구가 필요해요. 서연이 말했다. 무슨 연구인데? 지영이 궁금해했다. 서연은 강태준의 문서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문서의 사진을 몇 장 찍어두었다. 와, 정말 흥미롭구나. 지영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건 분명 여러 고대 언어의 조합이야. 우리 도서관에 관련 자료가 몇 가지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야. 김 교수님이 오셨거든. 김민재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고대 언어학 전문가였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도서관에 와서 무료 강의를 했다. 서연은 그의 충실한 학생 중 하나였다. 서연과 지영은 도서관 깊숙한 곳에 있는 스터디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김 교수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김 교수는 안경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이구나. 오늘은 무슨 질문이 있니? 서연은 강태준의 문서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점점 더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구나. 그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 문서는 현자의 미로라고 불리는 고대 텍스트의 일부분 같아.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모아놓은 매우 희귀한 문서지. 번역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언어 실력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그들은 다음 2시간 동안 문서의 각 부분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서연에게 몇 가지 고대 언어의 미묘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고 서연은 빠르게 흡수했다. 그녀의 학습 능력은 정말 놀라웠다. 이 부분은 고대 중국어로 쓰여 있어. 김 교수가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진정한 부는 금과 보석이 아니라 지혜와 덕행에 있다는 내용이야. 서연은 열심히 메모를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랍어인 것 같아요. 모든 영혼에는 존엄성이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쓰여 있네요. 김 교수는 감탄했다. 서연아, 내 아랍어 실력이 정말 좋아졌구나. 시간이 흘러 도서관 마감 시간이 다가왔다. 서연은 그동안 문서의 대부분을 번역했고 나머지는 집에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서연이 인사했다. 김 교수는 미소 지었다. 네 재능은 정말 특별하단다, 서연아. 넌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야. 서연은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내일 그녀는 강태준에게 보여줄 것이다.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편 강태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는 다른 종류의 밤이 펼쳐지고 있었다. 태준은 테라스에서 위스키 한 잔을 들고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회장님, 요청하신 정보입니다. 비서 유진이 파일을 들고 다가왔다. 태주는 파일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김미숙, 45세 싱글맘. 남편은 7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전 남편 김영호는 서울대학교 언어학 교수였다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영호 교수는 그의 시대에 뛰어난 언어학자였습니다. 6개 국어를 구사했고 특히 고대 언어 연구에 있어서는 권위자였습니다. 태주는 계속해서 파일을 읽었다. 그리고 그들의 딸 서연은 학교에서 항상 최상위권, IQ 테스트에서는 상위 0.1%의 결과를 보였다고? 이건 놀랍죠. 유진이 말을 이었다. 서연은 7살 때 이미 3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의 언어 학습 능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록될 만큼 특별하다고 합니다. 태주는 파일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항상 자신이 타고난 천재라고 믿어왔다. 그의 성공은 그의 뛰어난 지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아이를 만났다. 게다가 그 아이는 가난한 청소부의 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나? 태준이 물었다모 마니요. 김미숙 씨는 고등학교까지만 마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딸을 키우기 위해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태준은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의 부모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가난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유진 씨, 태준이 갑자기 말했다. 네, 회장님? 내일 그 소녀가 오면 나를 즉시 호출해. 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준은 다시 테라스로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12살 소녀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서연의 눈에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순수한 지식에 대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풍요로웠다. 태주는 평소와 달리 잠들기 어려웠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서연의 말이 울려 퍼졌다. 저는 11개 언어를 할 줄 압니다. 그 소녀가 정말 그 고대 문서를 번역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태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번역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녀는 밤새 꿈에서도 그 고대 문서를 보았다. 그것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각 언어로 쓰인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했다. 서연아, 아침 먹어야지. 미숙이 부엌에서 불렀다. 서연은 마지막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다. 다 됐어요, 어머니. 번역을 완성했어요. 미숙은 딸에게 다가와 그녀의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서연의 뛰어난 필체와 꼼꼼한 메모가 인상적이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서연아. 미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아빠는 항상 저와 함께 계세요, 어머니. 제가 어려운 단어를 만날 때마다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방법을 생각해요. 그들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준비를 마쳤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번역본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아, 미숙이 출발하기 전에 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항상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알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강태준의 회사 빌딩으로 향했다. 서연의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태준 테크놀로지의 88층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미숙과 서연은 거대한 로비에 들어서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세계적인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이 주변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부와 권력을 상징했다. 김미숙 씨와 따님이신가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여성이 물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강태준 회장님, 사무실 청소 예정입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 네, 기록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보안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보안 카드를 받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받았다. 8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마치 장난감 세트처럼 작게 보였다. 긴장되니? 미숙이 딸에게 물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한 일을 알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곧바로 태준의 비서 유진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씨, 서연 양. 유진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회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서연 양을 기다리고 계세요.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청소는 잠시 후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장님과의 약속이 있으신 것 같네요. 유진은 그들을 태준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커다란 나무 문이 열리자 그들은 전날보다 더 화려한 사무실을 볼 수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오, 왔군. 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덜 차갑게 들렸다. 앉으세요. 미숙과 서연은 책상 앞에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태준은 잠시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간단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래서 번역은 했나? 태준이 마침내 물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네, 회장님, 완성했습니다. 태준은 놀란 듯했지만 빠르게 감정을 숨겼다. 그는 손을 내밀어 노트를 받았다. 그럼 한번 볼까? 그는 서연의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변했다. 놀라움, 경이로움, 그리고 마침내 깊은 사색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건 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정말 놀라운데.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번역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그녀는 문서의 모든 부분을 해독할 수 있었다.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니? 태준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문서는 지혜의 미로라고 불리는 고대 텍스트의 일부입니다. 여러 문화권의 현자들이 진정한 지혜와 리더십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주요 메시지는? 태준이 더 깊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이 문서는 진정한 부는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지혜와 덕행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존엄성이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태준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흥미롭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독했지? 서연은 설명했다. 이 문서는 일종의 퍼즐입니다. 각 언어로 쓰인 부분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해야 전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고대 중국어 부분은 지혜에 대해, 아랍어 부분은 존엄성에 대해, 산스크리트어 부분은 겸손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모여 하나의 통합된 철학을 형성합니다. 태준은 감탄했다. 네가 정말 이 모든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건가? 네, 서연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라틴어를 할 줄 알아요. 물론 각 언어마다 능숙도는 다르지만요. 태준은 믿기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지? 내 나이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서연은 미소 지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회장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 아버지는 언어학 교수셨고 저에게 언어 학습의 기초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도서관이 제 교실이 되었죠. 도서관? 태준이 의아하게 물었다. 네, 공공도서관에는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국인 자원봉사자가 중국어를 가르치고 시리아에서 온 난민이 아랍어를 가르치죠. 모두 무료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비교 언어학을 공부해요. 김민재 교수님이 저를 특별히 지도해 주세요. 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항상 최고의
교육은 비싼 사립학교와 개인 교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공공자원을 이용해 놀라운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호기심이 묻어났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식 자체가 즐거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거든요. 태준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오랫동안 성공을 부와 권력으로만 측정해왔다. 하지만 이 소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부는 지식과 이해였다. 서연아. 태준이 갑자기 말했다. 나는 내 능력에 감탄하고 있어.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서연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내 재능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 미숙은 놀라서 딸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3가지가 있어요, 회장님.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3가지? 태준이 놀라워하며 물었다. 네, 첫째, 제 어머니께 더 나은 직장을 주세요.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세요. 하지만 청소부로서의 일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태준은 미숙을 바라보았다. 미숙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그건 좋아. 태준이 미숙의 말을 끊었다. 내 어머니께 우리 회사의 행정 보조 자리를 드리지. 월급은 지금의 2배, 근무 시간은 더 유연하게.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둘째, 태준이 물었다. 둘째, 저와 같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가난하지만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것도 가능해. 태준 재단에서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한. 서연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셋째는? 태준이 물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지막 요청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었다. 셋째, 회장님께서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셨으면 해요. 태준은 놀랐다. 이건 그가 예상하지 못한 요청이었다. 언어? 왜? 회장님께서 학생이 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겸손함, 실수하는 용기, 천천히 진보하는 인내심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태준은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 12살 소녀가 그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누구에게도 배우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항상 그가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린 소녀는 그에게 다시 학생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어떤 언어를 배우길 원하니? 태준이 마침내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께서 선택하세요. 중요한 건 과정이니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는 아랍어를 배울게. 항상 중동 문화에 관심이 있었거든. 훌륭한 선택이세요, 회장님. 아랍어는 아름다운 언어예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소태준은 웃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처음으로. 12살 소녀에게 언어를 배우다니. 내 인생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군.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다. 회장님, 10시 회의 준비가 됐습니다. 태준은 시계를 확인했다. 그래, 고마워, 유진 씨. 그리고 서연과 미숙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대화는 정말 흥미로웠어. 서연, 내 번역은 정말 뛰어났어. 그리고 내 요청 모두 들어주마.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미숙 씨, 오늘부터 청소 업무는 그만두세요. 내일부터 행정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유진 씨가 모든 것을 준비할 거예요. 미숙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서연, 태준이 계속했다. 너의 교육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 네 재능은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받아야 해.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지 않을래? 내 어머니도 함께. 서연은 놀랐지만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사무실을 나선 후 태준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늘 아침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자신이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항상 물질적 성공을 추구했지만 이제 진정한 부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유진 씨, 태준이 비서를 불렀다. 네, 회장님? 태준, 재단의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능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내게 아랍어 교사를 찾아줘. 유진은 놀랐지만 전문가답게 감정을 숨겼다.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진 씨, 오늘 모든 회의를 취소해줘.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유진은 더욱 놀랐다. 강태준이 회의를 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항상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정말 모든 회의를요, 회장님? 그래, 태준이 확인했다. 오늘은 조용히 생각하고 싶어. 유진이 나간 후 태준은 서연의 번역본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문서의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진정한 부는 금과 보석이 아니라 지혜와 덕행에 있다. 모든 영혼에는 존엄성이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을 물질적 소유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는 정신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이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서울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12살 소녀 덕분에 그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한편 미숙과 서연은 빌딩을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서연아, 네가 한 일은 정말 놀라워. 미숙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강태준 회장님이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그저 다른 관점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숙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도 배웠다. 이제 어떻게 될까? 미숙이 물었다.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인생은 오늘을 기점으로 크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미숙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태준 테크놀로지의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 직장은 청소부로 일할 때보다 훨씬 편안했고 급여도 2배 이상이었다. 처음에는 사무 업무가 낯설었지만 미숙은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의 성실함과 세심함은 새 직장에서도 큰 장점이 되었다. 서연 역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재능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했고 서연은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최고의 교육 자원과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공공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은 그녀의 2번째 집과 같았다. 강태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회사 직원들은 그들의 회장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그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더 이상 냉혹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고 심지어 때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태준의 호화로운 강남 저택. 서연과 미숙은 그의 초대로 차를 마시러 왔다. 그들은 태준의 개인 비서 유진의 안내를 받아 넓은 정원을 지나 우아한 거실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태준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평소의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외모는 더 부드러워 보였다. 앉으세요. 차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테라스에 자리 잡았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차와 케이크, 과일이 놓여 있었다. 회장님 댁은 정말 아름답네요. 미숙이 감탄했다. 태준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은 너무 크고 비어 있어요. 저 혼자 살기에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다양한 고대 문서와 책들이었다. 저 책들이 다 뭐예요? 서연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태주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벽면 가득한 책장을 바라보았다. 내 개인 컬렉션이야. 세계 각국의 고대 문헌과 희귀본들이지. 내가 여행할 때마다 수집했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볼 수 있을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식사 후에 보여줄게. 그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태주는 서연에게 학교 생활과 그녀의 언어 공부에 대해 물었다. 서연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태주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아랍어 공부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서연이 슬쩍 물었다. 태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 특히 발음이. 내 혀는 그런 소리를 내도록 훈련되지 않은 것 같아. 처음에는 모두 그래요. 서연이 격려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평생 잊고 살았던 교훈을 너에게 다시 배우고 있군. 미숙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강태준과 이렇게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서연양, 태준이 말했다. 너의 미래 계획에 대해 좀 더 들려줄래? 언어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고대 언어를 연구하고 싶어요. 특히 잊혀진 언어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언어들이요. 그것들을 해독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훌륭한 꿈이구나. 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인가요? 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태준 재단에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거야. 그리고 너를 첫 번째 참가자로 초대하고 싶어. 서연과 미숙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준은 계속했다. 이 프로그램은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거야.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에게 배울 수 있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이 정말인가요? 서연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이건 단지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태준이 덧붙였다. 너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다른 아이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될 거야. 네가 그 첫 번째 사례가 되어주길 바라. 미숙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건 제게 정말 큰 기회예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나도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너는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태준은 약속대로 서연을 그의 개인 도서관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서연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벽면 가득한 책장, 고대 지도와 문서들,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로 가득했다. 서연은 감탄했다. 천국 같아요. 태준은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야. 사실 나도 어릴 때는 언어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 정말요? 서연이 놀라워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공과 돈을 쫓기 시작했지. 그리고 점점 내 진짜 열정을 잊어버렸어. 그는 유리 케이스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건 16세기 아랍 학자가 쓴 철학 서적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소장품 중 하나지. 서연은 경외심을 가지고 책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그녀에게 책을 건넸다. 한번 봐도 좋아. 네가 아랍어를 할 줄 안다고 했으니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는 천천히 아랍어 텍스트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다. 태준은 감탄했다. 정말 대단해. 내 발음은 원어민 같아.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아랍 문화원에서 시리아에서 오신 선생님께 배웠어요. 그분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니? 태준이 물었다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부분요. 이 책은 지혜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군. 나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무시해왔어. 특히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을.
그들은 함께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책과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태주는 서연에게 각 소장품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흡수하듯 열심히 들었다. 한편 미숙은 테라스에 남아 유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그녀에게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팁을 주었고 미숙은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김미숙 씨, 솔직히 말하면 회장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유진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저는 3년 동안 그분의 비서로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아, 정말요? 미숙이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은 항상 냉혹하고 요구가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분이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미숙은 미소 지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작은 계기가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하죠. 당신의 딸이 그 계기였나 봐요. 유진이 말했다. 서연 양은 정말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미숙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항상 저를 놀라게 해요.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태주는 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가죽 케이스에 담긴 고대 언어 사전 세트였다. 이건 내가 20대 때 수집하기 시작한 거야. 태준이 설명했다.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고대 중국어, 그리고 아랍어 사전이 포함되어 있어. 이제 네가 가져가렴. 서연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요? 하지만 이건 너무 귀중한 것 같은데. 태주는 미소 지었다. 네가 이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건 우리의 새로운 우정의 시작을 기념하는 선물이기도 해. 서연은 감동해서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들이 도서관에서 나올 때 태주는 서연에게 물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니? 내 아랍어 공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서연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가르쳐 드릴게요. 태주는 웃었다. 웃음 환살의 CEO가 12살 소녀에게 언어를 배우다니. 세상은 정말 놀라운 곳이야.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미숙과 서연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태주는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미숙이 인사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태준이 답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그리고 미숙 씨,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들이 떠나자 태준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창가에 섰다. 그는 서연과 미숙이 그의 정원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그것이 태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회장님, 유진이 다가왔다. 내일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됐어. 그런데 유진 씨,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네, 회장님. 우리 회사의 자선 활동을 확대하고 싶어. 특히 교육 분야에서 다음 주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자. 유진은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도 검토해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유진은 더욱 놀랐다. 이것은 예전의 강태준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 네, 회장님,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이 나간 후 태준은 도서관으로 돌아가 서연이 읽었던 그 아랍어 책을 집어들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단어들을 따라 읽기 시작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한편 미숙과 서연은 태준의 차가 그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강 회장님이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리고 그건 모두 너 덕분이야, 서연아.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강 회장님은 스스로 변화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네가 그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어. 미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때로는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한 법이야.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것을 끌어내는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미숙은 감동했다. 그녀의 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 이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새 직장이 더 좋은 월급을 주니까 우리 이제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미숙은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우리는 이제 그 지하 아파트를 떠날 수 있을 거야.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어때요? 서연이 제안했다. 그러면 제가 도서관에도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미숙은 웃었다. 좋은 생각이야. 이번 주말에 알아보자. 그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작고 습한 반지하 아파트였지만 오늘 밤은 그곳이 궁전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삶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미래는 밝아 보였다. 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태준이 준 고대 언어 사전 세트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사전 중 하나를 열어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서연은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는 언어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그녀는 사전을 닫고 침대로 향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무잎들은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서연과 미숙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학교와 가까운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넓고 밝았으며 서연은 드디어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다. 미숙은 태준, 테크놀로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녀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서연은 태준 재단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에게 배우고 다양한 고대 문헌을 연구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재능은 언어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몇몇 대학 교수들은 그녀를 언어 신동이라고 불렀다. 강태준 역시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태준 테크놀로지는 이제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태준은 교육, 환경 보호, 그리고 사회복지에 많은 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준은 서연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아랍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서연은 매주 토요일 그의 집을 방문해 아랍어 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은 그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토요일, 오후 태준의 집 도서관에서 아랍어 수업이 한창이었다. 마르하반 카이파 할루크, 서연이 아랍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나 비카이르, 슈크란. 태준이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와 안티? 당신은요? 아나 비카이르 아이단.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잘 지내요. 태준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아랍어 문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알마우리파 히야 미프타우 알 히크마. 지식은 지혜의 열쇠이다. 훌륭해요, 회장님. 서연이 박수를 쳤다. 발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태준은 웃었다.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네가 11개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생각하면 나는 정말 초보자에 불과해. 하지만 회장님은 정말 빠르게 배우고 계세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요. 특히 회장님 나이에는 더 어렵거든요. 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하니? 서연은 당황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괜찮아, 농담이야. 태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사실 내 말이 맞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려워지지. 하지만 그건 또한 그만큼 더 보람 있다는 뜻이기도 해.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태준이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느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차갑고 오만한 사람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따뜻함과 지혜가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싶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태준은 생각에 잠겼다. 아랍 문화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언어는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 서연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어요.
아랍 문화의 어떤 측면이 궁금하세요? 그들은 다음 2시간 동안 아랍의 역사, 문학, 그리고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자신이 도서관에서 배운 지식을 열정적으로 공유했고 태준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때로는 역할이 바뀌어 태준이 자신의 중동 여행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다. 알리프, 라일라와 라일라를 읽어보셨나요? 서연이 물었다. 천일야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영어 번역본을 조금 읽어본 적은 있지만 아랍어 원문으로는 아직 원문으로 읽으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서연이 말했다. 언어에는 그 자체로 음악성이 있거든요. 번역은 항상 무언가를 잃게 마련이에요. 태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배웠지만 그 언어들의 문화적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어. 언어를 단지 도구로만 봤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도서관 안으로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제는 달라. 내 덕분에 나는 언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각 언어는 현실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지. 수업이 끝나갈 무렵 유진이 도서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미안하지만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글로벌 교육재단의 대표님이시고 회장님과 꼭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태준은 시계를 확인했다. 그래,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줘, 서연아. 태준이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서연은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이 공간에 매료되었다. 수천 권의 책, 고대 문서들, 세계 각국의 지도, 이곳은 지식의 보고였다. 그녀는 책장 사이를 거닐다가 특별한 섹션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최근에 추가된 듯한 아랍어 책들이 있었다. 문법책, 사전, 문학작품, 역사서, 태준이 아랍어를 공부하기 위해 수집한 것들이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는 정말 진지하게 언어 공부에 임하고 있었다. 51세의 억만장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태준이 돌아왔다. 미안해, 서연아. 글로벌 교육재단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야.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서연을 테라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가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나무잎들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서연아,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태준이 말했다. 전 세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야.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생각해봤어.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서연이 궁금해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세계 각국의 언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게 할 거야. 최고의 교사들과 자료들을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야. 그리고 태준이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네가 이 프로젝트의 청소년 자문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 서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저요? 정말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네가 가진 언어에 대한 열정과 이해는 매우 특별해. 내 관점은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서연은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고 싶어요. 태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서연아. 이 프로젝트는 내게 매우 특별해.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태준의 변화가 얼마나 깊고 진실된 것인지를 느꼈다.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회장님,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회장님이 자랑스러워요. 태준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랑스러워? 네. 변화는 쉽지 않아요. 특히 어른들에게는요. 하지만 회장님은 용기를 내어 자신을 바꾸셨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태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다. 그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받았지만 진정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12살 소녀의 말에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고마워, 서연아.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나도 네가 자랑스러워. 그들은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가 아랍어 수업을 마쳤다. 수업이 끝난 후 태준은 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가죽 표지의 노트였다. 이건 뭐예요? 서연이 물었다. 네가 세계 각국의 언어로 생각과 느낌을 기록할 수 있는 일기장이야. 태준이 설명했다. 나는 항상 일기를 쓰는 것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 서연은 감사하게 선물을 받았다.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 소중히 사용할게요. 태준이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태준에게 다음 주에 배울 아랍어 구문들에 대해 설명했고 태준은 열심히 메모했다. 회장님, 질문이 있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뭐니? 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서연은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 아직 오만했다고? 태준이 직접적으로 말했다. 냉혹했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건 내가 오랫동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사람들의 가치를 그들의 사회적 지위, 교육, 재산으로 판단했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많은 것을 놓쳤지. 어떤 것들을요? 진정한 지혜, 순수한 열정, 그리고 겸손함의 가치 같은 것들. 태준이 말했다. 네가 그 고대 문서를 번역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어. 그것은 내 세계관에 균열을 일으켰지.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빛이 들어왔어. 서연은 감동받았다. 그녀는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느꼈다. 회장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해. 외부에서 강요될 수는 없지.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죠. 태준은 미소 지었다. 네가 나에게 그런 도움을 주었듯이 말이야. 그들은 서연의 새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미숙은 이미 집에 있었고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도 수업 잘 됐니? 미숙이 물었다. 네, 어머니. 서연이 대답했다. 회장님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할 태준은 웃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다음 주에 또 봐, 서연아. 태준이 떠난 후 미숙과 서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새 아파트는 넓고 밝았으며 창문을 통해 서울의 가을 풍경이 보였다. 서연아, 오늘 회사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미숙이 말했다. 무슨 소식이요? 서연이 호기심을 보였다. 강 회장님이 회사의 절반을 교육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대. 서연은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정말요? 절반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재단은 전 세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일할 거래. 특히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둔다고 해. 서연은 미소 지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가 자신의 회사 절반을 기부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결정이었다. 회장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미숙이 감탄했다. 모두 내 덕분이야,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변화는 회장님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미숙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12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지혜와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네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어. 미숙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그날 밤 서연은 태준이 준 새 일기장에 첫 번째 글을 썼다. 그녀는 아랍어로 글을 시작했다. اليوم أدركت أن الكلمات يمكن أن تغير العالم. 오늘 나는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여러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했다. 각 언어는 그녀에게 다른 표현 방식을 제공했고 다른 관점을 열어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국어로 글을 마쳤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나는 이 힘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다. 서연은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언어학자가 되어 고대 언어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꿈.
그리고 이제 태준의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새로운 기회.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진실한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11개 언어를 할 줄 압니다. 그 말은 단지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이다. 서연은 이제 알고 있었다. 언어의 진정한 힘은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가 전달하는 진실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 잘 자, 아빠. 서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일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거예요. 6개월 후 서울은 봄의 활기로 가득 찼다. 벚꽃이 도시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사람들은 겨울의 차가움을 벗어던지며 공원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변화의 계절, 봄은 서연과 태준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태준, 글로벌 교육재단의 출범식이 오늘 열릴 예정이었다. 이 재단은 태준이 자신의 회사 지분 절반을 기부하여 설립한 것으로 전 세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언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서연이 있었다. 긴장되니? 미숙이 서연의 머리를 빗어주며 물었다. 그들은 오늘의 중요한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조금요, 제가 연설을 해야 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너는 잘할 거야. 미숙이 딸을 안심시켰다. 리온 항상 말을 잘했잖아. 그리고 이건 네가 정말 열정을 가진 주제니까.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우아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13살이 된 그녀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해 보였다. 어머니, 저희 삶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서연이 문득 물었다.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전혀. 8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습한 지하 아파트에 살았고 나는 사무실 청소부였어. 그리고 지금은?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너무 많은 것이 변했다. 그들은 이제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미숙은 태준 테크놀로지의 행정부서 책임자가 되었다. 서연은 태준재단의 청소년 자문이자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최우수 학생이었다. 모든 것은 네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야. 미숙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머니.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태준 회장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숙과 서연은 마지막으로 준비를 마치고 아파트를 나섰다. 건물 앞에는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차 안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과거의 차갑고 오만한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숙 씨, 서연아. 태준이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네. 네, 회장님. 미숙이 대답했다. 정말 기대되는 날이에요. 서연은 태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지난 9개월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따뜻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그의 태도는 겸손하고 사려 깊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아랍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다. 사바흐 알카이르, 서연. 태준이 아랍어로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야, 서연. 사바흐 알 누르, 태준 선생님.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태준 선생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그들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가 되었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태준 테크놀로지 본사로 향했다. 오늘의 출범식은 회사의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귀빈들,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참석할 것이다. 연설 준비는 다 됐니? 태준이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은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직도 조금 떨려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태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 너는 11개 언어를 할 줄 아는 아이야. 한국어로 연설하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그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은 그들의 첫 만남을 상기시켰다.
그때 서연이 저는 11개 언어를 할 줄 압니다 라고 말했을 때 태준은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그들이 태준 테크놀로지 본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TV 중계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 행사는 국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서연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연하지, 태준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재단 출범이 아니야. 이건 새로운 비전의 시작이니까. 그들은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했다. 사람들이 태준을 알아보고 환호했다. 과거에는 그를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존경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그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대강당은 벚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500석 규모의 공간은 이미 가득 찼고 사람들은 열기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 위에는 태준 글로벌 교육재단 언어로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슬로건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연과 미숙은 앞줄에 마련된 좌석에 앉았다. 태준은 무대 뒤로 향했다. 그는 오늘의 첫 번째 연설자였다. 잠시 후 행사의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환영 인사를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준 글로벌 교육재단의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설립자이자 태준 테크놀로지의 회장님이신 강태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관중들의 박수 속에 태준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연단에 섰지만 그의 눈빛은 겸손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다. 9개월 전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오직 돈과 권력으로만 측정했고 사람들의 가치를 그들의 사회적 지위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만했고 냉혹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은 흔치 않았다. 특히 강태준 같은 유명한 기업인에게서는. 그러나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태준이 계속했다. 저의 경우 그 교훈은 12살 소녀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도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저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존엄성이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서연과의 만남, 그녀가 번역한 고대 문서, 그리고 그가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진실되고 감동적이었다. 오늘 저는 태준 글로벌 교육재단을 출범시키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재단은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에게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제 회사 지분의 절반, 약 5천억 원 가치의 자산을 이 재단에 기부합니다. 관중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큰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인 기부 중 하나였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자 문화와 지혜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배경이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태준은 재단의 비전과 목표를 상세히 설명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무료 언어 교육, 전 세계 저소득층 지역의 언어 학습 센터 설립, 언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소녀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1개 언어를 할 줄 압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이제 그것은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태준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서연을 무대로 초대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에 영감이 된 놀라운 소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서연 양,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격려했다. 넌 할 수 있어, 서연아.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향했다.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태준 옆에 섰다.
그녀의 키는 태준의 어깨까지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13살이고 11개 언어를 할 줄 압니다. 그녀는 그 말을 시작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아버지로부터 언어의 아름다움을 배운 어린 시절, 도서관에서 다양한 언어를 공부한 경험, 그리고 태준과의 첫 만남까지. 저는 그날 강태준 회장님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두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능력을 믿었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언어 교육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시야를 넓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가 어떻게 다른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다. 저는 이 재단이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넓히는 여정입니다. 서연은 연설을 마치며 여러 언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전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라틴어.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각 언어로 말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 표정과 몸짓도 미묘하게 변했다. 관중들은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기립 박수를 보냈다. 13살 소녀의 놀라운 재능과 지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태준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재능입니다. 서연 같은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기회뿐입니다. 그리고 태준 글로벌 교육재단은 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행사는 계속되어 여러 교육 전문가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유네스코 대표는 이 재단이 세계 교육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여러 국가의 교육부 장관들도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태준과 서연이 함께 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는 재단의 로고와 함께 언어로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슬로건이 나타났고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강당을 채웠다. 행사가 끝난 후 리셉션이 이어졌다. 서연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를 받았다. 교육 전문가들은 그녀의 언어 학습 방법에 대해 질문했고 언론인들은 인터뷰를 요청했다. 서연아, 정말 대단했어. 미숙이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태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이었다. 서연아, 네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너는 타고난 연설가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연설도 정말 좋았어요. 특히 아랍어로 인용한 부분이요. 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발음이 괜찮았니? 완벽했어요. 서연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리셉션을 즐겼다. 이날은 그들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자 오랜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태준은 서연과 미숙을 조용한 테라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오늘 너희 두 사람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태준이 말했다. 무슨 소식인가요? 미숙이 물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서연의 교육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베이징 대학. 너는 이 모든 곳의 최고 교수들에게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미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기회네요. 서연의 재능은 특별해.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재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이건 단지 서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녀는 우리 재단의 상징이 될 거고
다른 아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서연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미숙 씨, 태준이 계속했다. 당신에게도 제안이 있어요. 우리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해 주셨으면 해요.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미숙은 놀라서 태준을 바라보았다. 저요? 하지만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요. 당신은 서연을 키웠잖아요. 태준이 미소 지었다. 그것보다 더 훌륭한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당신은 항상 사람들의 잠재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미숙은 감동해서 눈물을 참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팀이 되었네요. 함께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었나요? 서연과 미숙은 서로를 바라본 후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태준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연과 미숙은 그 손을 잡았다. 그들 세 사람은 이제 하나의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들이 테라스에 서 있는 동안 서울의 봄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벚꽃 꽃집들이 하늘을 날아다녔고 햇살은 따스하게 빛났다. 그것은 마치 자연도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진실한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11개 언어를 할 줄 압니다. 그 말은 세상을 바꾸었다. 한 사람의 세상을, 그리고 이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5년이 흐른 후 서울은 가을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단풍나무들은 붉은 빛을 뿜어내고 도시는 차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18살이 된 서연은 이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11개 언어를 구사했지만 이제는 그 수가 15개로 늘어났다. 고대 히브리어, 핀란드어, 스와힐리어, 그리고 산스크리트어까지 그녀의 언어적 레퍼토리에 추가되었다. 강태준의 글로벌 교육재단은 5년 동안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전 세계 50개국에 언어교육센터가 설립되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무료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재단의 청소년, 대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미숙 역시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태준 테크놀로지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2년 전 경영에서 물러나 재단 활동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제 56세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이제 아랍어를 거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태준 글로벌 교육재단의 5주년 기념식이 오늘 열릴 예정이었다. 이 행사는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 정치인들, 그리고 재단의 수혜자들이 참석할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집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준비됐니? 미숙이 딸의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미숙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이제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특별한 지혜와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5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구나. 미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믿기지 않아요. 제가 처음 강 회장님을 만났을 때가 어제 같은데.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 첫 만남은 이제 그들 모두의 삶을 바꾼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오, 그러고 보니 이건 내게 온 거야. 미숙이 봉투를 건네주었다. 오늘 아침에 특별 배달로 왔어. 서연은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편지지에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다. 서연에게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다. 하지만 행사 전에 너와 잠시 이야기하고 싶다.
내 사무실로 와줄 수 있을까? 강태준. 서연은 미소 지었다. 강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행사 전에요. 그럼 서둘러야겠네. 미숙이 말했다. 나는 먼저 행사장으로 갈게. 거기서 보자. 서연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태준 재단 본부로 향했다. 재단 본부는 서울 중심부의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태준 테크놀로지의 본사와는 달리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서연이 태준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자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서연은 미소로 화답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행사에서 모두에게 발표하기 전에 너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는 서연을 테이블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내가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야. 태준 글로벌 언어연구소의 설립 계획이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언어연구소요? 그래?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연구소는 고대 언어와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의 보존과 연구에 초점을 맞출 거야.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함께 모여 인류의 언어적 유산을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될 거지. 서연은 감동했다. 이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다. 그녀는 고대 언어와 잊혀진 언어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태준이 계속했다. 나는 네가 이 연구소의 첫 번째 연구 장학생이 되길 바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 태준은 미소 지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열정과 재능이지. 그리고 너에게는 둘 다 있어. 게다가 네가 고대 문서 번역에 얼마나 뛰어난지 이미 증명했잖아. 서연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태준이 계속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의 언어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중심지가 될 거야. 우리는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들을 기록하고 고대 문서들을 디지털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할 거야. 서연은 태준의 열정에 감동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언어와 문화의 보존에 헌신하고 있었다. 회장님, 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건 제게 너무나 큰 기회예요. 태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나야말로 감사해야 할 사람이야, 서연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차갑고 오만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거야. 넌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인생은 5년 전 그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자, 이제 행사장으로 가볼까? 태준이 말했다.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들은 함께 컨벤션 센터로 향했다. 행사장은 이미 수천 명의 참석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 위에는 태준 글로벌 교육재단, 5년의 여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행사는 재단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영상에는 전 세계 각지의 아이들이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다. 태준이 무대에 올라 환영 연설을 했다. 그는 재단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태준 글로벌 언어연구소의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이 연구소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인류의 언어적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태준이 설명했다. 우리는 이미 5,0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중 많은 언어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그러한 언어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이 계획을 환영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지적 유산을 보존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첫 번째 연구 장학생으로 김서연 양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태준이 계속했다. 서연 양은 18세의 나이에 이미 15개 언어를 구사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
문서 번역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연이 무대에 올라 태준 옆에 섰다. 그녀는 이제 5년 전의 작은 소녀가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녀를 환영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5년 전 저는 11개 언어를 할 줄 압니다 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여정과 재단과 함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만난 아이들,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들려주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우리를 더 공감적이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서연은 새로운 연구소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특히 사라져가는 소수 민족의 언어를 보존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각 언어가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 연구소가 그러한 손실을 방지하고 인류의 언어적 다양성을 축하하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태준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5년 전 이 소녀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단지 청소부의 딸로만 보았고 그녀의 잠재력을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간 태준은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 저는 태준 글로벌 교육재단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이제 재단의 모든 운영과 의사결정, 권한을 새로운 공동 디렉터들에게 이양하려고 합니다. 바로 김미숙 씨와 김서연 양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미숙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숙 씨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우리 재단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연 양은 우리 재단의 비전과 미션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태준은 미숙과 서연을 무대로 초대했다. 그들은 아직도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태준 옆에 섰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준이 계속했다. 저는 직접 현장에서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아랍어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은 태준의 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때 한국에서 가장 오만하고 냉혹한 기업인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언어 교육을 위해 헌신하려고 한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였다. 행사가 끝난 후 서연, 미숙, 그리고 태준은 조용한 테라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단풍나무들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말 놀랐어요, 회장님. 미숙이 말했다. 저희에게 재단을 맡기다니. 태준은 미소 지었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거예요. 당신들은 이 재단의 진정한 영혼입니다. 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회장님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정말 중동으로 가실 건가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직접 경험하고 싶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나는 평생 동안 명령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어. 이제는 배우고 봉사하는 위치에 있고 싶어.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이 없으면 정말 그리울 거예요. 걱정 마세요. 태준이 웃었다.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정기적으로 연락할 거고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서연아, 너는 내 아랍어 실력을 계속 확인해줘야 해.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가을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회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물론이지. 회장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울의 정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일궈낸 수많은 건물들과 회사들이 있었다. 그는 한때 그것들을 자신의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나는 더 이상 부와 권력으로 나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아. 이제 나는 내가 세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로 나를 평가해. 서연은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준의 변화가 얼마나 깊고 진실된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서연아,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내 덕분이야. 네가 내게 진정한 지혜와 겸손을 가르쳐줬어. 나는 영원히 내게 감사할 거야.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이지. 태준이 미소 지었다. 진실은 세상을 바꿀 할 수 있어.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서울의 지평선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도시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것은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미숙, 서연 그리고 태준, 그들의 인생은 우연한 만남으로 연결되었고 이제 그들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언어의 힘, 진실의 용기,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 이것이 그들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 저는 11개 언어를 할 줄 압니다. 그 말은 세상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FM대의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김서연과 강태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힘과 진실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왼쪽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하세요. 그곳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는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